일본은 고대 전통과 현대 혁신이 만나는 나라로 숨막히는 경관, 뿌리 깊은 관습, 그리고 역동적인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도쿄의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부터 교토의 평화로운 사원까지 일본은 전 세계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나라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독특한 관습과 금기를 이해하는 것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여행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엄격한 사회 규범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공공장소에서 행동하며 심지어 식사하는 방식까지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습 중 일부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거나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를 모른다면 어색하거나 민망한 순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16가지 놀라운 금기를 소개할 것이며, 그중 7번째는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이스 글로브를 좋아요, 댓글, 구독하여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일본의 예기치 않은 문화적 금기들을 탐험해 봅시다.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에게 코를 푸는 소리는 방해가 되고 불쾌한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대신 많은 현지인들은 조용히 닫거나 보다 사적인 공간으로 자신을 이동시킵니다. 일본 문화에서 깊이 중시되는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꼭 코를 풀어야 한다면 화장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혼잡한 공공장소, 예를 들어 기차나 식당에 있을 때 이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것을 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팁을 주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관습입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팁은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일반적인 표시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히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추가적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지와 전문성,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웨이터, 택시 기사, 호텔 직원 등 직원들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신중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팁을 주는 것은 때때로 작업자가 자신의 일을 하도록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근면성 및 헌신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팁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임금을 받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상호작용에서 전문적이고 겸손하며 조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팁을 주는 것은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갑을 꺼내기보다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고치사마 데시타,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와 같은 간단하고 진심 어린 인사로 충분합니다. 공중 목욕탕에서는 문신을 금지합니다. 야쿠자와의 연관성. 일본에서 문신은 오랫동안 야쿠자, 즉 이 나라의 악명 높은 범죄 집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중 목욕탕, 온천,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문신이 있는 개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자주 시행합니다. 문신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가에서 온 방문자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문화적 관습은 일본의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신은 전통적으로 조직범죄와 반란과 연결되어 있기에 몇몇 공공장소에서는 문신이 있는 개인의 출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쿄나 교토와 같은 현대적이고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문신이
자기 표현의 주류 형태가 되었음을 인식하여 문신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천이나 공중 목욕탕을 방문하기 전에는 정책이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란제리 선물은 큰 실수입니다. 많은 서구 문화에서 란제리를 선물하는 것은 로맨틱하거나 장난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란제리 선물이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겸손을 중시하기 때문이며 특정 개인 소지품, 특히 속옷이 선물하기에는 너무 친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선물을 주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은 수령자에 대한 사려 깊음과 존중을 표현해야 하며 란제리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령자의 관심사에 맞고 품위를 유지하는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피하고 직접성보다는 예의가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보다 미묘하고 정중한 제스처를 선호합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의 공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신 직접 가리키기보다는 누군가나 무언가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 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살짝 흔들어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사용해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를 신호로 표현하는 것이 더 흔합니다. 지시가 꼭 필요하다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한 채 손 전체로 가리키거나 엄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예의 바르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정은 신체 언어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중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직접 가리킬 때 불편한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밥에 젓가락을 세워 꽂지 마세요. 이것은 장례식에서의 관습입니다. 일본에서 식사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금기 중 하나는 젓가락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밥 그릇에 젓가락을 세워 꽂는 것은 매우 나쁜 징조로 간주됩니다. 이 금기의 이유는 이 행동이 일본의 장례식 의식에서 향을 밥 그릇에 세워놓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며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행동도 불편하거나 무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 그릇에 젓가락을 세우는 대신 젓가락 노이에 수평으로 놓거나 접시 옆에 정미틀리하게 놓아야 합니다. 이는 식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는 4개 세트로 선물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숫자 4는 4라고 발음되는데 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들리기 때문에 불길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4개 세트로 선물을 주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져 나쁜 징조로 간주됩니다.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선택할 때는 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흥미롭게도 숫자 8은 번영과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져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됩니다. 선물에 포함할 항목 수를 정할 때 망설인다면 8이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깊이 박힌 믿음은 일본 문화에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강조하며 이는 선물 주기부터 일상적인 결정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피하고 경계를 존중하세요. 일본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매우 중요시되며 누군가의 사생활에 침범하는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재정, 가족 문제 또는 기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회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겸손과 자제심으로 유명하며 대화는 종종 상대방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가볍고 비침해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특히 비즈니스나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급여, 관계 상태 또는 가족 문제에 대해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명함을 잘못 전달하지 마십시오. 일본에서는 명함 교환이 매우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명함은 개인의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므로 최대한의 존경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명함을 전달할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수신자가 즉시 읽을 수 있도록 명함이 수신자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신자가 자신이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명함을 받은 후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그 사람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명함을 무심코 주머니나 지갑에 툭 집어넣지 마세요. 이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신 명함을 조심스럽게 명함 홀더에 아이디얼리 정돈된 방식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는 당신의 세심함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청결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관습 중 하나는 누군가의 집이나 전통 여관, 료칸, 사원 또는 일부 식당과 같은 특정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청결을 유지하고 더러움을 실내로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문하는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일본 사회에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합니다. 누군가의 집이나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실내 슬리퍼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청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말이나 발덮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제대로 벗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위생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음료를 따르지 마세요. 배려의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룹 환경에서 서로 음료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습입니다. 자기 음료를 따르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음료를 따르는 것이 기대되며 당신도 그 제스처에 보답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한 이러한 상호 배려는 동료애와 존경심을 증진시킵니다. 식당이나 사교 모임에 있을 때는 누군가가 음료를 따주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음료를 따주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정중함은 관계를 쌓고 동료에게 존경을 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피하세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PDA이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하고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비해 개인 공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좀 더 조용한 환경에서는 조용히 하고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어깨를 두드리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대는 등의 간단한 신체 제스처조차 지나치게 친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하고 블런트, 무딘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의사소통에서 조화와 미묘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접 거절하기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렵다 또는 생각해보겠다 와 같은 표현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당혹스러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존중을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행 중에 정중하게 거절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사람의 집을 방문하거나 일본에서 사회적 모임에 참석할 때는 적절한 시간에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요 행사나 식사 후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주인에게 무례하고 배려가 부족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인은 항상 공손하고 친절하지만 그들도 존중하는 출발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식사가 끝나거나 저녁이 마무리될 때는 적절한 시간에 사양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을 피하세요. 일본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준비, 프레젠테이션 및 감상의 예술입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은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여겨져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신 각각의 한 입을 음미하거나 요리사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는 등 음식을 감상하는 데 집중하세요.
쓰레기를 남기지 마세요. 일본은 청결로 유명하며 이 점은 공공장소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공쓰레기통은 드물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비어있는 음료병, 간식 포장지,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적절한 폐기물 처리 장소를 찾을 때까지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여겨지며 공적인 수치심이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항상 미리 계획하고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할 작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세요. 일본은 숨겨진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현지인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도쿄의 시모키타자와 지역에는 군중에서 벗어나 빈티지 도서관이나 마법 같은 동화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작은 테마 카페들이 있습니다. 교토의 외진 지역인 영혼의 숲은 현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으로 지역 승려들이 완전한 비밀 속에서 고대 의식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레트로 아케이드와 비밀바들이 얽힌 지하 미로가 있어 방문객들은 쇼와 시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스케이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시로지마, 즉 고양이 섬에서는 고양이가 인간보다 더 많으며 숨겨진 고양이 모양의 오두막과 비밀 경로들이 이 섬을 마치 마법 같은 세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들은 일본의 전통과 숨겨진 현대성의 독특한 균형을 드러내며 가장 보람 있는 모험은 종종 일반 관광 경로를 넘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